예, 그럼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할까요? 뭐 일단 쭉 오늘 세미나에 대해서 뭐 개인적인 소감 같은 거 한 말씀씩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뭐 발표도 하시고 또 그 좌장도 보시고 하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 지목을 하셔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 세미나 기획하신 구철모 교수님께서 항상 그 순발력으로 하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저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세미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철모 교수님부터 쭉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만 저부터 시키면 안 되는데 하여튼 뭐 학장님이 오더가 내셨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제가 AI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 지금 3년째 이렇게 시작을 했고 정보법 학계가 2년이 돼서 이 세미나를 계획을 했는데 지금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기술과 법과 학문적인 것과 사업적인 부분 이 네 가지 축을 돌리는 데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 송년 세미나가 이제 어떤 게 반복되면 그게 이제 전통이 되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장님이 계시는 한 계속해서 송년 세미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는 한에 좀 살아 계시는 한. 학장이 언제든지 그건 줄 것 같지만 어쨌든 연구소는 계속 갈 것 같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소장직은 이제 저한테 안 주시나? 불안해서 넘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양상문 교수님. 예, 뭐 저도 3년째 참여하고 있는데 항상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경영학과 소속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쪽 도메인을 관광이나 뭐 하스피탈리 쪽 도메인 좀 많이 약하거든요. 근데 와서 보면 재밌는 것 같아요. 정말 연구가 아니라 그냥 생활면에 직면해 있는 도메인이 이 동네다라고 많이 느끼고 아이디어도 많이 샘솟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항상 느끼고 오던 차에 특히나 이번 세미나는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제 상당히 활발히 되는 상황에서 이제 됐기 때문에 실무 쪽에도 이렇게 적용돼서 이렇게 비즈니스가 될 수 있겠구나. 또 법적으로도 특히나 오늘 재밌게 많이 들었는데 이런 이제 충돌 사항들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구나. 뭐 이런 거를 많이 공부하고 가는 것 같고요. 아까 구 교수님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또 훔쳐가려고 왔다라고 하시는데 뭐 경영학이랑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우리 트래볼루션 발표해 주실 때도 대부분의 경영에 저는 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관광이나 하스피탈리티 쪽이. 그래서 뭐 저를 자꾸 배척하지 마시고 같이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좀 받아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인공지능이 나오고 뭐 로봇이 나오면 이제 업무를 계속 대체할 거란 말이죠. 이제 다 사람이 하는 일을 다 뺏어갈 텐데 얘네들이. 그럼 결국 남는 일은 먹고 즐기고 마시고 노는 것만 남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커가는 학문 분야다. 오히려 경영은 좀 전체적인 제네럴한 경영 부분은 좀 축소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굉장히 앞서 나가는 일선에 있는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이고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도 역시나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네네, 고맙습니다. 네, 잠깐 처음은 진담반 농담인데 진담이에요. 연구 많이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저기 무기가 없어서 걱정을 드렸는데 이제는 밑에 연대 병력이 있어서 진짜 걱정이야. 예, 그 다음에 우리 서덕진 대표님. 오늘 이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처음 와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 정보도 굉장히 많이 얻고 가고 또 아까 법률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도 저희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영감들을 많이 얻어가는데 이러한 어떤 세미나가 내년에도 뭐 이후에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레이너 대표님. 네, 뭐 오늘 AI 얘기들 많이 하시고 법 얘기도 했는데 그 AI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그걸 빨리 캐치하지 못하면 좀 진짜 낙오될 수 있는 잠깐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정말 도태될 수 있는 되게 급변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업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고요. 대신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인간이 점점 하는 일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놀아야 되니까 놀고 쉬어야 되니까 이 건강이라는 분야는 더 발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산업적으로도 AI나 기술들이 좀 빠르게 적용되는 분야가 아닐까라고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법률적인 가이드라인이나 학문적인 가이드라인들을 교수님들이나 이 법조계에서 계신 분들이 잘 잡아주고 거기서 기업들이 또 팔로우하면 건강이 정말 앞으로 제일 먹고 살기 좋은 그런 분야가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박주환 대표님. 네, 저는 이번에 두루 여러 가지의 어떤 사례를 보면서 사실 일본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하고 서로 안 좋고 그럴 때 일본이 제일 힘든 목소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지방에서 일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 사람이 없다, 장사가 안 된다, 막 이러면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엄청난 불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엔저가 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가고 불면 소리로 우리가 좀 후진국이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 일본의 서민 경제에는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 우리를 맞춰주기 위해서 보니까 한글 표지판들도 많아졌고 그런 거 보면 사실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책임감 있는 직업이 될 수 있다. 책임감 있는 좀 관점을 가지고 설계를 했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눈이 아니라 외국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관광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지각의 수준을 많이 연구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들고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편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들이 앞으로도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자리 매년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중간에 본부에서 교무위원회가 있어서 나갔다 와서 소개가 다 됐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참석해 주신 윤종사 변호사님은 테크놀로지하고 미디어하고 텔레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변호사님이시죠. 그래서 저희 분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올해 개인정보 전문가협회에서도 대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예, 그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예, 인디밴드에도 좀 관심이 많으셔서 지금 인디밴드 전용 공연장 이런 거 만드시려고 그것도 애들 많이 쓰고 계시고 혹시 되시면 거기도 후원도 좀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변호사님 소감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세 번째 참석하는데요. 항상 이 행사가 끝나야 한 해가 지나가는 그걸 느끼게 돼서 아마 다음에 안 부르시면은 왜 안 부르시냐고 되게 불안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른 데서 제가 또 일하는 데서 또 보기 만나기 힘든 분들도 여기서 또 만나뵈서 되게 좋은 기회고 제가 여기서 어느 정도 말씀드리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분야의 또 목소리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으시다 생각해서 제가 참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추운 겨울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좀 다음에는 한번 따뜻할 때 한번 불러주시죠. 따뜻할 때 그런 데서 여름에 한번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희 행사에 이렇게 공무원분께서 이렇게 계속 계신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김경심 주무관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행사에 처음 참석하게 됐는데요. 부철모 교수님께서 지난번에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한번 발표해줘 이렇게 하셔서 그냥 고개 끄덕이는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서울시를 대표해서 나온 건 아니고요. 저는 행동하고 말하고 네, 추진력이 엄청 있으셔서 제가 당황했어요. 싱크로율은 한 8%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 여러분들 대표님들도 변호사님 말씀 정말 중앙에 잘 들었고요. 근데 저희가 관광
스마트 관광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관광이라고 하는 건 수익 창출이라는 부분이 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시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적으로 그 관광객들이 와서 도시를 이렇게 휘집고 다니는 것보다 그분들이 소비를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활성화가 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관광 이제 호텔과 관련해서 저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싶은데 컨퍼런스라든지 마이스 산업 연계해서 고급의 어떤 그런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이 좀 더 만들어지고 그런 쪽으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뭐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관광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그 초청도 필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 그 소감 쭉 들었고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순발력 테스트 시간으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먼저 한번 지목을 해서 질문하고 답변 듣고 또 그 답변하신 분께서 또 여기 나와 계신 패널 분들 중에서 또 누가 답변했으면 좋겠는지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 질문 드리고 싶은 분은 우리 베이노 대표님인데요. 베이노 대표님 원래 그 B2C 쪽 하셨는데 오늘 그 발표하는 거 제가 쭉 들으니까 사실 우리 지금 아까 이제 우리 그 박주환 대표님 일본 사례를 좀 얘기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지역 소멸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지역 소멸에 대비해서 그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이제 관광객을 이제 끌어모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제 관광지에서 그냥 단순하게 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활성화되려면 그 지역을 잘 아는 분이 그 지역에 뭔가 콘텐츠를 만들고 그게 거기서 뭔가 체험이나 액티비티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그런 상품이 예전처럼 그냥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이제는 OTA 같은 데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글로벌 OTA에 그런 상품을 올리기가 일반 지역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리기가 쉽지가 않을 거고 일반 개인들은 정말 더 쉽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글로벌한 OTA가 아니라 그런 우리 트래블루션 같은 트래블루션 제가 이제 OTA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글로벌을 지향하는 글로컬한 어떤 OTA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배 대표님께서 지역 소멸에 조금 더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활성화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좀 사업 계획이나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저희 비즈니스 하면서 그 KTX가 어쨌든 노선들이 계속 늘어나서 외국인 분들이 KTX 기반으로는 굉장히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역을 많이 가고는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수에 있는 아쿠아리움이나 기타 관광지들이 저희가 초창기에 2015년, 16년 이때에 대비해서 지금 방문객의 수로 봤을 때는 월등히 늘어나고 있어서 지역을 가고는 있는데 일단 들어오는 관문 자체가 지역에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이슈인 것 같고요. 그 대구 같은 경우도 대구공항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오는 비용이 되게 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MZ들이 대구로 들어와서 하룻밤 약간 찜질방 같은 데서 자고 아침에 바로 KTX 타고 서울로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서울에서 지내다가 또 내려가서 저녁에 조금 시내에 있다가 바로 비행기 타고 떠나고 이러는데 그쪽에서 조금 더 스테이 할 수 있는 뭔가 명분들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결국엔 필요할 것 같고 지역은 아직까지 저도 세일즈를 다녀보면 그 외국인에 대한 수요 자체를 못 느끼셔서 그런지 약간 두려움이 있으셔서 그런지 거부감들이 굉장히 많으시긴 하세요. 거부감이 굉장히 많으셔서 그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 환경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서비스 마인드 자체의 함량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질문해 주시죠. 네, 저는 그 서울시 주무관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그 시장님이 굉장히 관광 관련돼서 많은 정책들을 하고 계시고 서울달도 만드시고 지금 서울항도 만드시고 그다음에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하시고 해서 시장님이 관광에 대한 그 관심도가 굉장히 높으시고 뭐 서울시에서 이제 3천만을 목표로 정책들도 만들어내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뭐 이 질문을 이어나가면
지금 문제는 너무 서울에 집중되고 있는데 서울이 계속 이렇게 관광객을 서울로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는 것 이외에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뭔가 대한민국 수도로서의 역할들은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을 네네네. 시장님으로 빙의를 하세요. 네, 서울도 사실은 서울 지역이잖아요. 근데 글로벌 도시이긴 하지만 서울 지역인데 경기도와 또 경기도와 사실 한 몸인데 또 분리되어 있는 서울만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관광이 서울 완전 중심이 되어 있는데 저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향촌 이제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그 시골도 각각의 그 군단위, 시 단위별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에서 어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각 그 시군과의 그런 그걸 뭐라고 할까요? 멘토 멘티는 아니고 그 협력 관계를 위한 어떤 그 몇 개는 그래도 지자체를 선정을 해서 그 지자체의 관광의 활성화 같이 될 수 있도록 조인해서 그 협력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질문할 때 이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했던 거를 제가 이번 학기에 학생들하고 제가 관광 데이터 분석이라는 수업을 하는데 그 턴페이퍼 자료로 그 데이터를 줬더니 학생들이 그 데이터 분석해서 이제 발표하는 걸 제가 쭉 들으면서 그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를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한국에 방문한 그 외래관광객들이 지역으로 가는 비중이 별로 많지가 않은데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에 여러 번 와본 사람들이 지역으로 더 많이 갈 것 같은데 실제 데이터는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한국에 처음 와본 사람들이 지역으로 가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부터 지역을 갈 결심을 하고 한국으로 왔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뭔가 그런 지역만의 어떤 그런 고유성 이런 거를 잘 알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 몰라서 못 가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에 많이 와봤으니까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데 가겠지인데 실질적으로 서울에 왔던 사람들이 재방문 중 또 서울로 하는 경우 굳이 다른 지방으로 갈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냥 서울이 계속 좋은 거죠. 쇼핑하기도 좋고 뭐 음식도 좋고 하니까. 그래서 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기본적인 상식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실제 데이터들 보면 모양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예. 중간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 찍어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박주환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전에서도 핫하게 그 복합지구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대전 그 복합지구 지금 뭐 디지털 트윈도 작업하시고 그러시던데 그러면 그 중에서도 내가 핵심으로 어느 부분에 어떤 복합 개발을 좀 더 중점적으로 미래 모습을 그리면서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대상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사실 뭐 정보 사업에 저는 그 프로젝트 관리자이기 때문에 제가 큰 어떤 그 뭐 그림이나 이런 걸 그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의 핵심은 사실 그 흐름입니다. 흐름. 그러니까 아까 그 중심이 되는 그 시설은 결국 그 대전은 좀 아까 여기 지방은 저밖에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대전은 지금 대전 그 대덕 그 연구단지라고 하는 그 특구가 있어요. 그 특구를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다들 이렇게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 하나 갖고는 이제 안 되면 새로운 어떤 그 심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쩌면 지금 이번 법률로 나온 이제 도심융합 특구라고 하는 게 대전역을 중심으로 거기에 그 대구역처럼 아니면 수원역처럼 그런 그 상업시설들을 짓고 그 상업시설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거기서 뭔가 이제 경제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대전이 좀 대전은 사실 태생부터 원래 교통도시예요. 그 여기에 철도를 놓고 그러면서 생긴 일본 사람들이 만든 그런 근데 원래 그 대전의 원도심은 유성입니다. 유성은 한참 옆에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물류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사람들이 어쨌든 부산을 가든 대구를 가든 거치는 지역인데 너무 그냥 지나가죠.
그것을 좀 저는 중점을 그런 그 사람들이 많이 머물 수 있는 아까 체류 시간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위한 어떤 그 시설들을 만드는 데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교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통이 여기에 내리면 바로 옆에 이제 지금은 복합터미널이 한참 뒤 옆에 있는데 바로 옆에 갖다 놔라. 이게 뭐 잠깐 정거장이라도 갖다 놔서 내리면 바로 타고 그 충청도라든지 이쪽으로 버스를 타고 갈 수 있게. 그리고 내리면 바로 비행기 UAM 타고 청주공항 20분 만에 갈 수 있게. 그리고 내리면 바로 여기서 또 트램 타고 일조할 수 있게. 뭐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이 계속 흐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지, 흐름을 만들어야지 거기에 그 경제적 유발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상업 그 멋진 백화점을 지으면 사람들이 모일 거라 생각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다가 최근에는 그 논제를 바꿨습니다. 여기에 많은 그 교통 그걸 바꿀 수 있는 마스를 구축하자. 그렇게 좀 바꾸고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것이 촉진입니다. 좀 답이 좀 이상하게 되긴 했지만 저는 좀 그렇게 요즘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대전이 저도 얼마 전에 논문 심사하러 갔다 왔었는데 대전이 노잼 도시라고 노잼 시티라고 스스로가 성심당 빼고는 재밌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대전역 갔다가 깜짝 놀란 게 사람들이 다 빨간색 가방을 하나씩 다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무슨 경품 행사가 하나 왜 저 빨간 가방을 하나씩 들고 있나 봤더니 성심당에서 빵 사니까 가방이 빨간색이더라고요. 빵 하나씩 다 산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엄청난 제가 보기에는 경제 유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대전에 제가 보기에는 노잼 도시인지 몰라도 콘텐츠는 확실한 거 하나를 가지고 있지 않나. 빵 도시. 그렇게 좀 된 것 같습니다. 대전이 원래는 그 유성 쪽으로 해서 이제 온천이 원래는 되게 유명했는데 요즘은 온천법이 개정돼서 그냥 뜨거운 물 나오면 다 온천이라고 하면서부터는 유성 온천도 좀 옛날 같지가 않죠. 대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대표님은 또 질문이 네. 저는 서덕진 대표님께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설명 중에 직접 다이렉터로 항공권을 끊을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가 기회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도 결국 직접 다이렉트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물량에 대한 버퍼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사는 어떤 생태계라는 거죠. 사실 이 부분도 하나의 비용 절약과 글로벌한 트렌드와 우리가 이런 어떤 생태계를 지켜야 되는 좀 부분들이 두 가지가 좀 양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쨌든 길은 그렇게 가겠지만은 이 길이 여기에서 지금 종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길은 또 다른 곳에 또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반적일까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일단은 역학 구도적인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들의 방향대로는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이쪽에서의 시장에서의 항공, 호텔이 약간 다르세요. 항공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 파워가 굉장히 강하고 반면에 호텔 같은 경우는 유통 파워가 강하고요. 왜냐하면 호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몇 개 이제 힐튼이라든지 유명 체인들 몇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들이 다 중소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큰 호텔이라고 해봐야 자산가치 1,000억 단위의 호텔들이 정도가 되는 거고요. 다 개별 호텔로 봤을 때는. 반면에 항공 쪽은 대부분의 이제 자산 가치들이 작게는 조에서 몇십 조 정도 가는 항공사들이 있고 그런 항공사들이 글로벌하게 한 300여 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이아타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기구가 존재합니다. 이 아이아타라는 경우는 흔히 얘기하는 협회 느낌이 아니고요. 항공 같은 경우에 이제 글로벌 거래가 있다 보니까 글로벌 여신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런 여신 그리고 실제 자금이 이체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이아타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2030년까지 전 세계 모든 항공사들의 NDC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전 세계 발권량의 한 50% 정도를 16개 항공사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 한 곳을 제외한 15곳이 NDC 도입을 지금 완료한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한항공이 올해 NDC 도입을 시작을 해서 내년 초 이제 완료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트렌드로 가게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 공급 파워가 어떻게 우위를 가지고 있는 이 시장에서는 여행사들도 결국 아무리 인터파크나 뭐 하나투어가 강하다 그래도 결국 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시장은 결국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럼 여행업이 소외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오히려 우리 로컬 여행업에서는 그게 조금 더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여행에 대해 소외되는 그 부분들은 사실은 이런 기술 때문에 일어난다기보다 이 산업에서는 독과점에 의해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우리가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다변화된 어떤 다른 주체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어떻게 보면 글로벌 OTA들이 아까 트립닷컴이라든지 또 이제 익스피디아라든지 이런 곳들이 더 전후해 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을 어떻게 보면 과점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존재하는데요. 반면에 지금의 이런 직거래 구조로 됐을 때는 유통 채널, 그러니까 공급자와 소비자의 권리가 더 강해지면서 유통 채널들은 다변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이 일부 역할들을 가져갈 거고요. 그러니까 개별 여행사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여행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변화된 그 취업 어떻게 통로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생길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고용의 질은 단순 이런 그 수기 업무에서 조금 더 어떤 창의적이고 좀 더 아까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런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 다양한 상품들, 사업 모델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변화된 쪽에 저희들은 조금 더 저희들의 리소스를 투여하고자 그리고 그쪽 변화를 만들고자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쿠팡의 사례를 보여주셨는데, 사실 유통 측면에서 보면 쿠팡의 비즈니스 모델은 엄청나게 위험한 모델이죠. 저희가 재고 관리를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지마켓이나 11번가 같은 데가 나왔을 때 재고를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고 중개만 하고, 심지어 걔네들은 표방하는 게 뭐냐면은 뭐 배송 사고가 나도 우리는 중개만 했을 뿐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회사들이 성장해 온 게 사실인데,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쿠팡이 적자도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저런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할 수 있을까? 심지어 뭐 로켓 배송한다고 해서 저녁에 주문하면 막 새벽에 도착하고 해서 저거는 뭐 도저히 될 것 같지 않다라고 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엄청나게 지원을 투자를 받았죠. 그래서 소프트뱅크에서 5천억 지원 받았다고 하고, 지금 물류 창고가 아주 근교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구현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G마켓 계속 적자라고 하는데, 제가 뉴스 보니까 G마켓이 중국의 알리바바인가요? 거기서 또 지원 또 투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새롭게 모든 기업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몇 개의 이쪽에 그런 유통 재벌이 좀 등장하는 것 같은. 그래서 그런 대형 마트 규제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상봉동에 있는 이마트는 문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흐름이, 그래서 당분간은 그런 한국에선 제가 보기에는 쿠팡이 대세가 될 것 같지만 또 영원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좀 들고, 이게 패션만 돌고 도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비즈니스나 IT나 좀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퍼스널 컴퓨터 나오기 전에는 메인 프레임으로 해서 중앙 집권식으로 되어 있다가 클라이언트 서버라고 해서 다시 우리 개개인들이 분산된 환경에서 쓸 수 있게 됐다가, 최근에는 다시 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해서 또 다시 이제 중앙 집권적으로 또 모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술의 혁신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합쳐지고 쪼개지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확실한 거는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바뀌는 환경에서 어떻게 이제 대응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호텔 확장을 하면서 이 관광 분야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관광 산업도 애로가 많지만 관광 산업이 애로가 많으니까 관광 산업의 인력을 어떻게 보면 공급하고 관광 산업 아까 이끌어가는 학교도 상당히 고민이 많고,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호텔 관광 대학들이 지금 경영 대학으로 지금
흡수합병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도 호텔 관광 분야를 더 경쟁력을 키울 것인지 저희들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좀 같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계속 서 대표님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님께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서 이제 이런 방향성이 투자를 많이 한 쪽에 우호적인 어떤 그런 그 결과가 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신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최근에 이 AI 쪽이라든지 보면 이게 그냥 국가를 넘어서는 것 같은데 글로벌한 투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송의 주체들이 서로 다른 국가의 이렇게 뭔가 어떤 권리들을 침해하고 뭐 또 개인 정보 같은 경우도 이제 글로벌 그 기업들에게 넘어가는 형태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면 이제 서로 간에 어떤 각 나라에서의 어떤 자국에서의 유리한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부딪힐 것도 같고, 또 각 나라만의 어떤 법제도 또 다를 것 같은데, 이런 쪽이 어떤 방향으로 수렴하게 될지 좀 그 생각하시는 방향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규제 차원도 뭐 각 기업이 인바운드 들어와서 하는 거에 대한 규제 있고, 또 우리 기업이 나가서 했을 때 규제도 있고 한데, 뭐 그 부분은 계속 각 나라마다 아니면은 권역을 구성해서, 그게 이제 EU죠. EU가 대표적인, EU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뭐 AI 산업이나 기타 뭐 IT 산업 자체가 워낙 내놓을 만한 게 없으니까 느낌상 EU는 규제 산업으로 방향을 튼 거 아닌가. 그 규제 체제도 되게 알뜰하네, 재밌는 게 많습니다. 뭐 규제 비용도 규제를 받는 쪽에다 부담하게 만드는 뭐 그런 제도까지 만들고, 하여튼 해서 되게 EU가 만드는 게 계속 이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특히 미국 쪽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또 그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이렇게 규제를 만들고자 하는 쪽, 또는 규제에 대한 좀 관심이 있는 쪽은 자꾸 EU를 따라가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되게 비판이 또 많습니다. EU가 답이 아니고 EU는 산업이 없어서 그러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왜 우리나라가 또 거기 따라가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뭐 산업을 키워야 중요하니까 또 규제를 이렇게 함부로 따라가지 말자 해가지고 그분에 대한 논쟁이 또 꽤 이제 많거든요. 그래서 이 규제가 이제 단순한 국내 기업의 규제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이제 좀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우리가 규제를 강화하면 국내 기업 규제 강화하면 또 해외 기업한테 또 플러스가 되는 효과를 발생하니까 또 역차별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해서 이 규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규제를 해야 되는 좀 고민이지만 또 우리는 이제 나가면은 또 규제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의 고민인데 이게 결국 여러 가지 법 논리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힘의 싸움인 것 같아요. 결국 시장의 크기가 크면 버틸 수 있는 힘도 더 커지고 이유도 각자 안 되니까 전체 이유를 싸잡아가지고 이제 하는 식으로 가고 미국 시장은 미국 시장이 워낙 크니까 또 자신들의 또 규제 해외 쪽에 규제를 뻗는 쪽을 우리 쪽에서 비즈니스 하고 싶으면 말 잘 따르라는 식으로 가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규제는 지금 각 권역별로 특히 EU가 주도를 하고 있고 우리도 나름 이제 약간 EU를 따라가는 듯한 경향이 좀 많이 있었고 미국은 뭐 규제 면에서는 되게 좀 저양적이지만 한편 자기네 이익에 부딪히는 거는 또 엄청나게 또 센 규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거대 두 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규제가 막 부딪히고 있는데 결국 법 이론도 법이지만 힘의 논리로 가는 경향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은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면에서. 제가 그 경호위원회 갔다가 조금 전에 장애인 인식 교육을 받고 왔는데 거기서 지금 유럽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 내년 여름에 유러피안 억세서빌리티 액트가 이제 발효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접근성과 관련된 뭔가 규제가 또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우리 쪽에서는 그 웹 접근성이나 모바일 앱 같은 거 개발할 때에도 이런 베리어 프리로 해서 어떻게 만들어질지 잘 모르겠지만 점자를 만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EU와 관련된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EU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뭐 수출하거나 할 때는 그쪽을 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억세서빌리티는 저희 스마트 관광 연구소에서 만든 스마트 관광 도시의
다섯 가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액세서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지컬 액세서빌리티, 디지털 액세서빌리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상당히 좀 이제 신경 같이 써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변호사님 감사드리고 질문 한번 구천호 교수님한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 때문 안 네? 나는 다 하신 건 줄 내가. 교수가 답변한 다음에 양 교수님한테 질문하면 끝납니다. 예. 구천 교수님 워낙 뭐 아이디어가 좋아하시니까 이건 제 국제인이 아니고 제 경험상 아까 말한 그 인디 뮤지션들과 공연장 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막 추진해가지고 거의 한 11월 달에 오픈할까지 갔는데 그때 이제 약간 계약이 무산되면서 조금 멈칫해서 지금 다른 장소를 구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구상을 하다 보니까 약간 관광 쪽하고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또 K-팝이나 이런 데도 좀 알아보고 여러 가지 사정을 알아보고 또 홍대 쪽도 알아보고 했는데 이게 사실 관광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홍대 쪽 여러 가게들 얘기 막 들어보니까 사람은 외국 사람도 우글우글한데 매상은 안 오른다는 거예요. 돈 쓰는 거. 와서 그냥 라면 먹고 가고 그 가지 거기서 오랫동안 놀면서 술을 먹거나 이런 거는 그 친구들이 어떤 접근성에서도 떨어질 수도 있고 왜냐면 그런 우리 내국인들이 잘나는 장소 이런 데만 있을 테니까 그냥 뻔히 보이는 라면 먹고 하는 그런 데만 가야지 되게 많이 돌아다니고 구경을 하는데 돈 쓰는 거는 전혀 없다라고 되게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K-팝 관련해서도 K-팝으로 구경을 많이 오는데 와서 가게 갖고 왔다 하지만 과연 왔을 때 거기서 얼마만큼 또 수익을 끌어낼 수 있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공연장 그때 공연장 만들려고 했던 데가 이제 을지로 쪽이었는데 그러면 차라리 접근성이 좀 좋은 데다가 여러 가지 K-팝 외에 다양한 공연을 쉽게 할 수 있고 그거를 해외 쪽에 좀 알려서 이렇게 놀고 갈 수 있게 만드는 쪽으로 해야 이게 좀 시장도 커지고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식의 거를 좀 고민을 해왔어요. 근데 해봤는데 그게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이루는 식인데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할까 싶어서 그래서 워낙 아이디어가 좋으시니까 그런 콘텐츠 산업에 있어서 실제 한류라는 콘텐츠 산업에 있어서 관광 차원에서 왔었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놀 수 있는 거를 마련을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좀 수익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고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판사님께서 저희 아이디어 머리를 테스트하시는 질문을 주시네요. 아니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은 있죠. 장사가 잘 되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먹시라고. 사람 많이 모이는 데로 가셔갖고 뭘 만드셔야지. 그래도 거기서 놀다가 저기 저런 것도 하네 이렇게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관광 언론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관광 산업에 중요한 게 쇼핑, 그 다음에 커피 이런 것들이 없으면 관광지만 있으면 관광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홍대 같은 데도 결국은 볼 곳이 있어야 되는데 볼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놀 곳이라도 좀 마련해 줘야 되는데 저는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을지로도 좋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사실 될지 안 될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저는 전어를 시작했는데 전어를 갖고 사실 될지 안 될지 저도 고민해봤지만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세이지로 올라탔는데 그런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공연 예술 분야가 지금 정부에서도 공연 예술 관광이라는 말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그거를 엔터투어먼트라는 말을 만들어냈더라고요. 말 참 잘 만들어냈는데 엔터투어먼트라는 신조어가 또 나왔어요. 아까 데이리케이션 나왔었는데 엔터투어먼트라고 해서 공연 예술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공연만 보러 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관광 일정 속에서 공연을 넣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그 트래블루션의 베이노 대표님 하시는 그런 데서 이제 상품을 만들어야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패키지 상품처럼 만들어서 한국에 와서 어디 가서 예를 들면 뭐 한강에 가서 뭐 치맥 먹기, 그 다음에 공연 보기, 뭐 이런 성곽 걷기, 뭐 이런 식으로 상품을 아마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그 변호사님 뵙고 나서 갑자기 그 공연 예술하고 관계가 생겼는지 제가 이번 학기부터 제가 공연 예술학과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경희대학교는 공연 예술학과 무용대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속이 무용대학 공연 예술학과도 하나 소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나는 안 부르고 왜? 그러니까 이렇게 시끄러운 사람은 안 시키고 조용조용하게 해야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철모 교수님께서 질문, 그냥 양성병 교수님한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성병 교수님한테. 여기 이제 학생들이 많으니까 학생들한테 이제 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세요. 카이스트 나오셨잖아요. 카이스트는 사실 서베이로 논문을 가르치진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박사과정도 분명히 그걸 안 배우셨는데 나중에 교수 하신 거 보면 서베이로 논문을 아주 대작을 몇 개를 쓰셨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이렇게 학습을 해나가셨는지 좀 학생들한테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쪽으로 막 답변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술적으로 확 치고 들어가니까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네, 이게 좋은 학교라고 해서 교수님 다 훌륭하시지만 티칭적으로 모든 거를 입 벌리고 있으면 다 떠먹여주는 학교가 좋은 학교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학문이라는 것도 계속 발전하는 분야다 보니 그 시류가 있고 트렌드가 있는데 오히려 좀 죄송합니다. 저도 나이 들어가고 있지만 나이 든 교수님들한테 뭔가 그 명성, 네트워크 말고는 바라지 마라 라고 그냥 대놓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우리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어리즘이나 스타일리 쪽으로 국내 1위의 프라이드가 있는 석박사과정 학생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나이 든 교수님들한테는 뭐 바라지 마라. 네트워크랑 뭐 명성 말고는 바라지 마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입니다. 본인이 헤쳐나가야 되는 게 90%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 학술대회 탑 넘버원 학술대회 많이 나가시라. 거기에 해답이 있다. 거기에 잡마켓이 제일 크게 열리고 거기에서 탑 저널이 다 생산이 되고 거기서 정말 랭킹을 다투는 그런 친구들이 가서 발표를 하니 그런 데 가서 발표 많이 들으시고 거기 나가려면 이런 명성 있는 사람들이 서포트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이용해야죠. 네, 명성, 돈, 네트워크는 이용하시고 실력은 본인이 키우시라. 저 포함입니다. 저도 나이 드는 교수니까 본인이 키우셔야 되는데 이제 그 대신에 이제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입 벌리고 있으면 떠먹어 주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먹는지는 다 알고 계시죠. 한때 잘 나가던 그래도 한때 뭔가 일가견을 보이셨고 한때는 본인들도 다 성공하신 분들이니까 그런 방법을 배우시고 그 내용 자체는 본인이 스스로 많이 찾으셔야 되고 또 탑저널 뭐 투어리즘 매니지먼트 저는 잘 모르지만 탑저널에 나온 논문들 부지런히 읽으시고 너무 인공지능 뭐 제너러티브 AI 나와서 너무 논문 쓰기 편해졌죠. 영어 논문 쓰기도 정말 편해졌어요. 저도 학생들이 이제 예전에 영어 논문 써오면 솔직히 첫 번째 문장을 못 읽었거든요. 틀렸어요.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첫 번째 문장.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술술술 읽히죠. 너무 좋죠. 그런데 너무 의존하시면 소위 말하는 연구 근력이라는 게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본인의 실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석박사 과정 때 연구 근력이라는 걸 키우셔야 이런 인공지능도 슬기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교가 너무 뛰어나면 비서가 너무 뛰어나면 본인은 실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죠. 본인의 실력이 이만큼 올라가야 주변의 비서도 똑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그 노력을 등한시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거기까지인 겁니다. 나중에 언젠가 터져요.
실력이 터지기도 하고 뭐 법적으로 뭐 표절 문제가 생기기도 할 거고 등등의 문제가 생길 거다. 그래서 스스로 연구 근력을 키우는데 온 힘을 집중하셔야 되고 그런 방법은 탑저널 논문 많이 읽는 거, 탑 학술대에 많이 나가서 정말 논문 잘 쓰는 사람들이랑 교류하는 거. 그리고 지도 교수님의 재력, 네트워크, 파워를 이용하시라.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옆에서 찔리고 있는데 양성명 교수님, 그 경희대학교 여러분들 교수님들이 1,500명 정도 되는데 1% 연구자한테 주는 상이 있죠. 경희 펠로우라고 하는데 양 교수님 경희 펠로우 몇 년에 되셨죠? 20년, 20년. 구철용 교수님 몇 년 되셨죠? 18년, 18. 16. 예, 제가 이제 16년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똥차는 느낌이라. 우리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해. 한때 다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지금 정년퇴임하게 생긴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아까 제가 개회사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덕성여자대학교 설립자 그 차미리사 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세 가지 중에 맨 끝에가 알되 내가 깨달아서 알아라라고 얘기했던 거가 우리 지금 양성명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024년도 경희대학교 스마트관광연구소 송년 세미나를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오늘 발표와 또 토론으로 앞에 나와서 고생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